네, 잘 쉬셨는지요? 네, 이제 두 번째 발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인스브루크는 새벽 6시인 것 같은데 맞을까요? 네, 네. 네, 지금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이희연 선생님이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오늘 발표를 위해서 이 시차를 다 이제 극복을 하시고, 네, 제가 그 주무실 시간에도 연락도 많이 드리고 그래서 번거로우셨을 텐데 모두 다 잘 참아주시고 좋은 발표를 오늘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제목은 평화학과 동학 어디에서 만나는가입니다. 이희연 선생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희연이고요. 현재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대학교에서 평화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 못 일어날까 봐 오늘 밤을 샜거든요. 잠을 안 자고. 그래서 좀 팽한데 지금 막 피부 트러블도 나고 그랬는데 네, 이해해 주세요. 약간 지금 해롱해롱합니다. 제가 PPT를 공유를 할게요.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주제는 평화학과 동학 어디에서 만나는가라는 주제고요. 이제 부제로 한국과 서구의 자생적 지구화를 중심으로라는 부제를 달았는데요. 어, 이게 지금 제가 전공하는 평화학의 졸업 논문으로 생각하고 있던 거라 사실 오늘 발제는 굉장히 간략한 아이디어적인 차원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완전하게 연구가 다 된 상태가 아니라서 이제 뒤로 갈수록 좀 제 관점에서 아이디어적인 차원에서 스트럭처만 만들어 놓은 거라서 네, 감안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최근에 전환이라든지 혁명이라든지 산업혁명 이런 단어들을 많이 이제 쓰고 있는데요. 그러한 용어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자생적 지구화라는 말을 제가 붙였는데 왜 붙였는지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 자생적 지구화에 대한 내용을 네 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존재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객체와 주체화되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는 시간적인 차원에서 인과성과 동지성의 차원에서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공간적인 차원에서 공학에서의 수직성과의 수평성, 그리고 평화학에서 수직성과 수평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통합적 차원에서 합리성과 초월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를 다 이제 넘어서서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제 제안을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적 전환기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요. 이 시대에 대한 저의 고민이 좀 담겨 있는데 지구적 전환이라는 말과 산업혁명,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생각을 하다가 나는 왜 동학을 공부하는가, 왜 연구하는가, 그리고 동학이 왜 이 시대에 다시 소환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과 함께 평화 프로세스라는 말을 한반도에서도 요즘에 남한에서도 점차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유엔의 평화 프로세스에서 나온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학교가 유엔의 평화교육의 지정 단체라서 굉장히 그 교육 방식 자체가 평화 프로세스의 방식과 일치하게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새로운 차원의 전환점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을까, 평화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고민해서 이러한 단어를 생각을 했는데, 이 단어는 사실은 여기 계시지만 조성환 선생님과 허남진 선생님을 비롯해서 지구인문학 연구하시는 분들의 토착적 자생적 근대화에서 제가 살짝 변형을 해서 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토착적 자생적 근대화라는 말이 굉장히 제 관점에서는 한국적인 관점에서 사용하기 좋은 단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근대화라는 말이 서구는 자생적으로 근대를 했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 근대를 했기 때문에 자생적 근대화라는 말이 적합하지 않고, 이걸 어떻게 하면 지금 현 시대에 맞춰서 쓸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서양에서도 분명히 이제 지구화라는 관점에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지구화를 하는 프로세스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한국 역시도 이제 근대화에서 점차적으로 공진화, 지구화로 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양쪽의 관점에서 쓰일 수 있는 공통적인 용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용어를 붙여봤고요. 최근에 아시아에서 나타나는 그 사회 문화 운동이랑 서양에서도 나타나는 이제 사회 문화 운동이 지금껏 해왔던 것과는 좀 양상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좀 새로운 용어를 쓰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존재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동학과 평화학을 연결시킬 수 있는지 보면은, 저는 주체성과 객체성이라는 단어를 중요하게 뽑았어요. 그래서 존재의 의미를 누가 부여하는가라는 질문을 먼저 던졌는데요. 여기 평화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식민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요. 특히나 유럽에서는 유럽과 남미의 식민지 문제가 굉장히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토론 역시도 그거를 중점적으로 두는데, 그렇다면은 어떻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존재하는지, 그 의미를 누가 부여하는지에 있어서 식민지성과 탈식민지성에 대한 논의가 항상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 문화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평화를 바라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평화학에서는 주요한 이슈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동학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지점에서 평화학과 동학이 연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것을 최근에는 로컬의 상대적 관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로컬 의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국에서 나타나는 향촌운동, 지역사회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에서는 로컬 운동, 로컬 무브먼트라는 말로써 쓰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탈서구, 탈자본, 탈식민지의 움직임들이 이제 한국에서도 로컬 운동으로 나타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러한 공통점들을 연결하는 게 저의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학에서 어떠한 주체성과 객체성이 있는지를 제 관점에서 보면은, 우선 지역과 자치라는 측면에서 동학은 지금 평화학에서는 한 10년, 20년 정도 로컬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학생들도 과테말라라든지 아니면은 남미에서 뭐 베네수엘라 이런 데서 온 친구들이 로컬 책임자로서 일하다가 온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로컬 관점에서 어떻게 운동이 진행되는지를 보는데, 동학은 상당히 초기에 일찍부터 1860년대에 시작되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로컬에 입단을 취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보고요. 이런 것들이 좀 더 활발하게 세계적으로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외에서 이거를 같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지역을 기반으로 한 민중운동이자 자기를 조직하는,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자기를 창조하는 자치운동이라는 점에서 동학은 굉장히 주체성을 가지고 있고, 그
여성과 어린이, 계급 계층을 뛰어넘어서 모두의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굉장히 주체적인 학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운동이자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땐 광과 민이나 아니면 주변과 중심으로 봤을 때는 주변의 입장,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주변의 입장이기 때문에 주변부로서 타자화되는 시선, 그리고 객체화되는 시선 관점이 있다라는 점에서 동학이 가지는 주체성과 객체성, 양면성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양면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음, 엮임들, 그 다양한 역동성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양쪽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평화학은 그럼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풀어가냐라고 봤을 때 이제 네거티브 피스랑 포지티브 피스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평화학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소극적 평화인 네거티브 피스는 평화학의 초기 단계에 나타나는 양상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전쟁의 부재를 의미하는데 전쟁을 하지 않고 직접적인 폭력이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반면에 이제 포지티브 피스 같은 경우에는 90년대 이후에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협력이나 통합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넘어서서 어떻게 우리가 화합할 수 있는지를 보는 관점인데요. 이게 왜 주체성과 객체성과 관련되냐면 여기서 제가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확실히 유럽의 관점에서 유럽 중심적인 관점에서 전쟁의 네거티브 피스 관점에서 저희가 군사훈련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유럽 중심적인 사고들이 계속적으로 드러나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이 이 유럽에서 군사적인 행동을 하거나 협상의 당사자로서 이 주체성을 계속적으로 표현하고자 해요. 근데 사실은 제3자의 입장인 거예요. 유엔 평화군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오스트리아 군대는 유엔 평화군으로 많이 가는데 사실 자국의 입장이 아니고 자국의 일이 아닌데 강대국으로서 개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굉장히 객체적인 입장이자 주체성을 가진 입장으로서 오묘한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유럽 중심적이지만 객체적인 그런 입장들이 굉장히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반면에 그 군사적인 것과 반대로 시민활동을 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니면 여기서 이제 연구를 하는 연구진 분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로컬의 입장을 많이 듣다 보니까 로컬에 있는 사람들과 친구가 돼야 된다, 뭐 같이 활동을 해야 된다 하는데 사실은 프로젝트의 책임자는 유럽 백인 중심의 프로젝트인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객체화된 주체성을 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거티브 피스랑 포지티브 피스의 관점에서 주체성과 객체성이 굉장히 얽혀가지고 역동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굉장히 문제의 지점이 되기도 하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지점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화 프로세스에서 이러한 관점들을 어떻게 잘 풀어갈 것인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자생적인 지구와 앞으로의 방향성과 같이 보면은 중심과 변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내가 발리는 곳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개인과 공동체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접근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중심의 관점에서는 자기 조직화와 결정, 창조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자기가 자기 이제 동학의 측면에서 자신의 센터를 가지고 있는데 어, 이 죄송해요. 말이 꼬이네요. 제가 지금 수면 부족 상태라. 천천히 하십시오. 네.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 논문에서 주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언어를 통합시킬 수 있는지, 통합이라기보다는 연결시킬 수 있는지에 초점을 좀 맞춰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유럽 센트릭 관점, 중점적인 관점을 어떻게 풀어낼지를 저는 불연기현의 측면에서 이거를 동학과 연결시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연기현이라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는 그런 관점들이 주체이기도 하고 아니 객체이기도 한 그런 측면에서 이 얽힘을 좀 풀어낼 수 있는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서양에서는 최근에 한국에서도 핫한 브리누로 아츠로라는 학자의 그 이론이 있어요. 그 행위자 주체성 이론인데,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인데, 이거를 통해서 이제 또 서양의 새로운 이론과 동학의 이론이 이제 좀 맞물려가는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풀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파생된 게 새로운 만물 이론이라는 건데 여기에는 좀 비판 지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조금 더 풀어가야 될 지점들이 있는데 새로운 이론이라는 거는 모두를 객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객체이기 때문에 다 평등한 상태가 되는 거죠. 누구도 주체가 아닌 다 객체성을 가지고 다 평등하게 객체가 된. 그래서 이 지점에서 비판을 받는데 저는 여기에 동학 개념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에요. 동학은 굉장히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의 불연기현이나 아니면은 모심 같은 이론을 같이 가지고 가면은 굉장히 이게 평등한 객체면서도 독립적인 주체로서 이론화시킬 수 있는 작업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공동체와 개인의 입장이 또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동학의 역사를 보면은 처음에 민족 주권 공동체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생명평화운동으로 넘어가면서 농업생명 공동체가 되고 이제 그 다음 단계에 있는데 저는 여기서 동학이 조금 더 느슨한 공동체로 이제 각지불이라는 포인트를 잡았는데 좀 더 느슨한 공동체로 개인을 중심으로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학운동이 조금 더 음, 개인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의 작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이거를 평화학과 연결을 시키면 평화학은 처음에 이제 국가 전체주의에서 개인주의로 서양 사회가 갔잖아요. 그래서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한 상태에서 공동체로 다시 넘어가는 과정에서 평화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유엔의 평화 프로세스에서 평화학이 1960년대에 시작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느낀 거는 이 친구들이 그리고 여기에 있는 친구들이 에코빌리지라든지 서로 공동체를 많이 만들어서 활동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공동체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축소되거나 아니면은 국가랑 연결돼 있거나 하는 사례들을 많이 봐요. 저희 한국에서는 마을 공동체라든지 굉장히 두레라든지 이게 그룹화 되는 게 가족 공동체부터 시작해서 익숙하다면 뭔가 여기는 개인과 국가라는 큰 틀에서 공동체도 움직인다는 느낌이어서 동학의 이러한 개념들을 같이 풀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최근에 평화학의 그 주요한 경향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근데 네거티브 피스랑 포지티브 피스의 경향성을 보면은 확실히 아직도 소극적인 평화가 훨씬 더 우세하게 나타나는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항한다기보다는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포지티브 피스, 적극적인 평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사례를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시빌워라는 내전이 점점 늘어나는 것과 이제 국제적인 전쟁이 줄어드는 것과 그 관련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벨 평화상을 받는 수상자들이 점점 포지티브 피스의 경향을 띈 수상자들로 바뀌고 있는데 그러한 경향성들이 음, 이제 평화학의 주류로 계속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 평화학의 주류라는 거는 결국 유엔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흐름이기 때문에 결국 세계적인 평화 프로세스의 관점에서 점점점 이제 적극적인 평화 그리고 내전에 어떻게 대항하는지 로컬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한 관점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한국이 가진 경험들, 동학의 경험들, 로컬의 경험들이 좀 이것과 맞물려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청과 시청주라는 개념을 유럽에 좀 실험적으로 도입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좀 있으면 재영이 토론을 할 텐데 저랑 같이 그 의식전환 연구소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유럽에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걸 담론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해보자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뒤에는 빨리빨리 이제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주체성과 객체성에서 넘어가서 이제 시간적인 차원에서 저는 인과성과 동치성이라는 키워드를 좀 잡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과 동치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좀 분석할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이러한 포인트를 좀 잡아봤고요. 서구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순차적이고 절타적인 프로세스를 따라가는 측면이 강한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동양적인 사상에서는 동시성 그리고 우주적인 차원에서의 논의들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어, 굉장히 고민을 해볼 만한, 연구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제가 브루노 라트르의 행위자 이론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브루노 라트르의 최근의 연구를 보면은 이게 시간성을 벗어난 초월성의 관점에서 그리고 동시성의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양분화된 틀에서 우리가 이걸 벗어나서 다른 차원으로 상상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최근의 트렌드로 가져가고 있는데 저는 이게 동학에서는 이미 얘기를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인과성과 동시성이 동학에 녹여져 있는 거를 현대화시킨 게 약간 브루노 라트르의 이론이지 않을까 해서 이러한 언어들을 통합하는 작업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기원이라든지 아니면 수련과 수행의 측면, 윤려의 측면에서 이게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대소유무라는 용어가 이제 서양에서 브루노 라트르의 행위자 이론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다른 서양의 이론에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화학에서는 인과성을 굉장히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두드러지는데요. 평화 프로세스에서는 특히나 절차적인 차원을 많이 강조를 해서 제가 이번 학기에 저희 프로그램에 군대 군사 훈련이 있어요. 오스트리아 군대가 많이 유엔 평화군으로 가다 보니까 그 절차들을 배우는 과정이 있는데 이 체험을 하면서 굉장히 이 프로그램이 절차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는데 그러면서 한국에서의 경험들 어떻게 이것들을 풀어가는지 그 차원을 넘어서 동시적인 측면에서 보는 그런 작업들이 생각나면서 이거를 같이 다루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큰일이네. 두서가 없는 것 같네. 그리고 다음으로 공간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이 수직성과 수평성의 차원에서 연구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공간은 어떻게 형성되는가라는 질문에서 이 공간적인 차원을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했다시피 식민지와 피식민지의 관점에서 평화학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다뤄지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페미니즘 문제부터 시작해서 보홀딩의 공간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을 5분밖에 안 남았네요. 시간에 네.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요. 조금 더 시간을 드려도 되니까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선생님. 네.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연구가 다 된 게 아니라서 아이디어로 말을 하려니까 네, 굉장히 좀 떨리네요. 그래서 저는 캐닐버의 영성적인 차원에서 이 수직성을 분석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학의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이 수평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거는 좀 더 보완을 해서 다음에 논문을 제출할 때 좀 더 빌드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합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결국의 핵심은 평화 전환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인데 이 평화학에서 저희 학교는 존 폴 레더락이나 아니면은 여기 볼프한 교수님의 이론에서 많이 평화의 관점들을 전개를 해 나가는데요. 여기에서 트랜스내셔널 피스라는 관점이 있어요. 그게 초월적인 관점에서 초이성적인 평화의 관점에서 이제 평화와 전환을 연구를 하는 건데요. 이 초이성적이라는 거는 이성을 뛰어넘는 감각에 대한 평화적인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감각 초이성적이라는 말은 결국에는 존재와 시간, 공간으로 연결되는 그 감각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동학에서는 주문 수련이라든지 그 오미라든지 그러한 음과 음악과 감각 그리고 여기에 더해진 그런 분석적인 차원들이 같이 가는 관점이라고 보는데요.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동학과 평화학을 연결시켜서 연구해야 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어떻게 얽혀가는지를 풀어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특수성을 넘어서 어떻게 우리가 통합을 모색하는지가 앞으로의 세계의 이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이 다음은 중국과 대만의 전쟁이 일어날 거다라는 관점도 보고서를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기사를 봤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역적인 특수성 그리고 이러한 민족적인 특수성, 국가적인 특수성을 넘어서서 전환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서구 사회에는 굉장히 틀로서 아니면 방법적인 논의로서 이러한 것들이 지속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음 세대에는 동학이 세계로 확장되어서 동학의 세계화로 인해서 동아시아의 아시아의 관점이 좀 서구 사회에 다시 역으로 수출되어서 역으로 전달되어서 이게 통합적으로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유럽 사회 역시 자생적인 지구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평화학을 넘어서 좀 더 아시아적인 관점 그리고 남미, 아프리카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의 지구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에이리 프롬의 말을 가져와 봤는데 사랑의 길은 폭력 행사의 길과 반대다. 사랑을 이해하고 설득하며 생명력을 불어 넣으려고 애쓴다. 이러한 이유로 사랑하는 사람을 취재 않고 자신을 변화시킨다. 더 많이 느끼고 관찰하며 더 생산적이고 자기 자신과 더욱 가까워진다. 라고 에이리 프롬이 자기 자신과 타인과의 연결성에 대해서 쓴 글인데요. 저는 이게 서구 사회에 굉장히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느낀 거는 굉장히 논의가 천천히 흘러가고 이전 세대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유럽은 아직도 아시아보다는 유럽과 아메리카의 그 사이에서 계속적인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느낌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문제를 볼 때도 굉장히 탈식민화 한다고 하지만 자신의 방식으로 계속 가져가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유럽 내에 있는 난민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킬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것들을 공학의 방식으로 좀 차용해서 여기서 약간 실험적인 시도들을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굉장히 자기 자신을 없애면서 자기 자신의 부재한 결핍한 상태로 서구 사회를 가져오는 측면이 있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자기 자신의 온전함을 좀 더 찾아가는 과정이 동학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동학의 현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점에서 어떻게 하면 현대적인 언어로 동학을 전환할 수 있을지를 평화학에서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연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제가 여기까지고요. 네. 정신없이 발표를 한 것 같아서 이게 어떻게 전달이 되었을지 걱정이 좀 돼요. 그리고 굉장히 이게 약간 아이디어적이라서 네, 잘 논문을 들었습니다. 제출할 때는 조금 더 스트럭처에서 좀 더 내용을 채워가지고 보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네, 재영에게 감사합니다. 보도록 할게요. 네, 자생적 지구화라는 지점에서 평화학과 동학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이제 존재적 차원, 또 시간적 차원, 공간적 차원과 통합적 차원에서 이제 조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입체적인 연구 발표였고요. 네, 이때까지 들어본 동학 연구 발표 중에 가장 독창적인 발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훌륭한 학위 논문이 배출될 것 같고요. 의식전환연구소 최재영 대표님으로부터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들리시죠? 음, 네. 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파리 정치대학을 졸업하고 곡성 이화서원에서 희연을 같이 만나서 의식전환 연구소를 하고 있는 최지영입니다. 희연 발표를 보니까 그 다시개벽의 김용희 선생님이 쓰신 글이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선생님께서는 이제 서학에 대한 반발로 동학이 탄생을 했고, 현대에서는 이제 도올 김용옥 선생님이 동학이 이제 서학보다 철학적으로 더 뛰어나다, 대단하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주장 역시 서학에 대한 열등감의 발로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또 이 글에서는 이제 젊은 세대들은 더 이상 서학에 대한 열등의식이 별로 없다라고 했는데, 이런 이야기의 궁극적인 예시가 바로 이 희연의 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희연이 이제 하는 시도에서는 뭐 동학에 관한 열등 의식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평화학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동학을 적용하려는 시도에서 상당히 과감한 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세대에서 해야 될 역할을 희연이 이제 시작한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시도인 만큼 그 철학적 이론적 주장은 있는데 이제 구체적인 실천적 적용 방안들은 아직 이제 좀 없고 이제 그런 게 연구를 통해서 더 구체적인 예시나 사례가 더해지면은 이제 굉장히 좋은 연구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되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런 네, 관점에서 이제 희연이 앞으로 논문을 쓸 때 고려를 했으면 좋겠는 부분들, 또 보완이 되면 좋겠다는 부분들 위주로 토론문을 뽑아봤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자생적 지구화라는 개념이 이제 처음 제시되는 단어이다 보니까 그 나중에 논문을 읽는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구체화하고 명확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지금 단계에서는 너무 포괄적인 것 같고 기존에 제시된 개념과의 차별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그 새로운 단어를 쓸 만큼의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는지는 아직 정확히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토착적 자생적 근대화와 이제 희연이 제시한 자생적 지구와의 그런 차별점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동학이 서학의 지구화에 기여해서 과거 피식민 지배 국가의 자생적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했는데, 어, 그, 이제 이런 주장들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동학이 이론적 철학적 차원을 넘어서 실천적 차원에서 어떻게 사람들의 자생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 나중에 논문에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또 그런 동학의 이제 실천적 측면에서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동학의 이런 철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종교적 측면, 즉 수행적으로 사람들의 의식이나 생각이 변화해서 결국에 자생적, 자발적 변화가 이끌어질 수 있는데 그런 동학의 종교적 측면까지도 어떻게 이제 그런 평화 프로세스에 적용이 될 수 있을지 그런 연구들이 조금 더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음, 예, 어, 이 부분은 발표에서 어, 많이 논의가 되지 않아서 넘어가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도 희연이 얘기를 해주긴 했는데 세계 각지에서 요즘 보면은 소극적 평화조차도 달성하는 게 어, 힘들고 어떻게 보면은 과거 냉전이 끝난 이후로 더 힘들어지고 있죠. 이제 냉전이 끝난 직후에는 오히려 적극적 평화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국제정세적 환경이 됐었는데 요즘 다시 뭐 우크라이나 사태도 그렇고 소극적 평화조차도 지켜지기 힘든 상태로 회귀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평화학에서 이런 평화 프로세스는 그런 그 적극적 평화뿐만 아니라 소극적 평화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평화학과 동학 이제 동학을 평화하게 적용을 이제 희연이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동학의 불연기현의 개념과 이제 원불교의 또 판단하지 않는 것이 정의라는 개념들은 이런 갈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가능을 할지 어, 그런 방안들이 조금 더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또 희연의 과제이기도 하지만 저와 이제 희연이 같이 하고 있는 의식상승 연구소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희연이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쁘신 중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토론문을 작성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실천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이 가능할지, 그리고 종교적인 측면이 아까 말씀하신 평화 프로세스에는 이제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지, 또 동학과 평화학의 만남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이 만남이 가능할 수 있을지 등의 문제에 대해서 다뤄주셨습니다. 이제 다 답변을 해주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지금 혹시 이제 구상이 되는 부분이 있다거나 또는 또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은 답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근대화라는 말이 이제 현대화라는 영어로 하면은 모더니제이션이라는 말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그 말은 굉장히 지금의 상태를 나타내는 지금 어떻게 이제 근대화가 되었는지에 대한 관점이 내재되어 있는 용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최근에 지구 세대, 미래 세대 이런 용어들도 나오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더 지구의 관점에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대화라는 말은 조금 더 현실의 분석을 기반으로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동물권이라든지 좀 더 포괄적이고 확대되는 차원에서 지구에 대한 논의들을 봤을 때 근대화와 지구화라는 것이 명확하게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에 대한 이제 근거라든지 자료는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러한 용어가 좀 구별이 돼서 사용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이게 서구권에 번역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같이 뭔가 용어를 통합해서 쓴다고 할 때 근대화라는 말보다는 좀 더 통합적인 관점에서 취할 수 있는 용어가 지구화라는 용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이 평화 프로세스라는 것이 사실은 제가 인스부르크에서 기대를 한 거는 굉장히 평화적인 군대를 만든다고 해서 그 군대 프로그램이 어떻게 평화적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궁금증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굉장히 소극적인 평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스트럭처 부분에서 한국의 군대랑 별 차이가 없어요. 목적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지 군대의 하이라키 구조라든지 아니면은 그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리고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그러한 측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별로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여기서도 논의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이 프로그램을 바꿀 수 있을까? 아니면 왜 평화 프로세스에 왜 여기 평화학 프로그램에 유엔에서는 왜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왔을까? 군대의 시스템을 그냥 보여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데
왜 가지고 왔을까라는 게 여기서도 굉장히 이슈적인 부분. 그래서 이번 학기 내내 애들이 이걸로 디스커션을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소극적인 평화라는 게 결국에는 지금 평화학이 논의가 되고 있고 활발하게 되고 있지만 굉장히 머물러 있는 2010년도에 논의에서 10년째 그대로 스탑된 상태로 머무르는 경향이 있어요. 별로 크게 달라진 거 없이. 근데 그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유럽에서 무언가를 했다. 우리가 군대를 파병했다. 평화의 목적으로 파병했다라는 약간의 허울 좋은 평화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게 근본적인 평화를 바꾸는 데는 아직 부족함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소극적 평화조차도 달성하는 게 힘들어 보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여기서 결국에는 군대를 평화라는 이름으로 군대를 파병하지만 목적만 평화일 뿐이지 똑같은 스트럭처에 똑같은 프로세스로 가기 때문에 그러한 근본적인 지점들을 건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동학에서 파생될 수 있다. 그래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가라고 봤을 때는 그게 이제 저희가 하려는 의식 전환 활동. 그래서 제가 애니어그램을 평화하게 적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게 어떻게 개인의 의식을 상승시키는지에 대한 연구를 재영과 지금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의식을 전환시키는 방법들을 평화학에서 계속적으로 쓰고 지금 평화학에서는 인도의 방식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요가라든지 명상이라든지 동양의 기법들을 가지고 오는데 이게 서양에서도 굉장히 자체적인 영성적인 차원의 논의들이 필요하고 그것들이 이제 동양의 고전적인 방식들을 이제 르네상스가 처음 시작됐던 것처럼 같이 연구를 하면서 상생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의식이 한 번 더 전환되는 시점을 만들어 간다면 저는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이 프로세스나 구조적인 것들이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을 건드린다면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우 흥미로운 연구를 오늘 들었고요. 혹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를 켜시고 질문이나 아니면 또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의견이 있으시면 지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주연 교무님. 발언권 신청합니다. 네, 말씀하시죠. 예. 오늘 주제 발표하신 이 선생님 발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이렇게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원불교 사상연구원에서 이 강의 있다고 알려주실 때 한 3주 전부터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아주 기쁘게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듣고 들으면서 몇 가지 의문이 있어서 이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발표하신 평화에 대해서 평화의 개념이 오늘 발표한 부분에서는 조금 모호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평화 이렇게 하면은
전쟁과 평화 이렇게 많이 인식들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평화에 관한 걸 발표하시면서 식민지 비식민지를 말씀하셨는데, 식민지 비식민지는 그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제국주의, 제국 열강에서 있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전쟁으로서 어떤 힘을 가지려고 하던 그 시기의 평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하신 그 평화 내용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는가 이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혹시 이 선생님께서는 그 서양의 노예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건죠? 노예 제도. 저는 이 선생님의 이 주제 평화와 동화 이 관계 때문에 이렇게 자료를 좀 찾다가 보니까 아주 재미난 한 사실을 찾아냈었어요. 우연히 찾게 되었는데 그 주제는 무엇이었나 하면은 백인 노예도 흑인 노예보다 더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더 오랜 기간 동안 인류사의 그 고대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노예 제도가 존재를 했었는데 여기에 흑인 노예보다 백인 노예가 더 역사가 깊고 더 많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었어요. 저는 1960년대, 70년대에 학교 교육을 받았던 세대입니다. 근데 제가 학교 교육을 받았을 때는 노예 제도라는 것은 세계사 시간에 그냥 간단하게 흘러갈 뿐이었지 백인 노예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전혀 듣지도 못했고 공부를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서양에서 상당히 백인 노예를 사용했다는 그 기록과 20세기 초반까지 사용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 제도에 관한 인식은 서양에는 이미 널리 서양 학자들은 가지고 있고 한국 학자들은 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 거의 그 간과 지나쳐 버렸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학의 명제들을 지금 현재 동학의 명제들이 대부분 한자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선생님께서도 오늘 발표하는 가운데 아주 한 예를 들자 그러면은 불륜기원도 이건 한자어입니다. 이거를 혹시 좀 풀어서 이 선생님 세대에 맞는 한글로 풀어서 사용하실 수는 없는지요? 예, 이 세 가지 질문입니다. 평화에 대한 개념이 조금 모호하지 않은가? 두 번째, 노예 제도에 대해서 익숙한 그 서구 유럽 사회에서 지금 한국인 동학을 동학 쉽게 말하면 아직 미완의 K 사상으로 저는 보는데 이걸로 그 유럽 노예 제도의 어떤 가장 왕성했던 아니면 중심이 되었던 지역에서 선생님 지금 간단하게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래. 죄송합니다. 노예 제도에 대해서 얼마나 인식하고 계신지. 그다음 세 번째, 한자어로 된 동학 명제를 선생님 세대에 맞게끔 한글로 풀어서 쓸 수는 없는지 요 세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국담 선생님께서 이제 많은 그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의견들을 많이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평화학은 또 범주가 상당히 넓고 연구자마다 또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봤을 때도 좀 더 구체화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오늘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지금 잠도 못 주무시고 발표 준비를 해주셨는데 다 대답을 해주시기는 조금 힘드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조금 이따가 인스브루크는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또 수업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고민을 해보실 사항으로 하고 이 원래 연구 발표회가 그 3시까지를 기약을 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질문 중에 선생님께서 혹시 답변을 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다음 기회에 말씀을 해주셔도 좋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짧게 답변을 네, 예,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평화는 평화학에서는 굉장히 명확하게 이제 개념을 가지고 가는데 제가 네거티브 피스랑 포지티브 피스에 대해서 말했는 한국어로 하면 이제 소극적 평화랑 적극적 평화의 관점인데요. 정말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전쟁의 부대와 이제 협상의 측면에서 바라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서양에서는 명확하게 평화는 전쟁의 부재의 측면과 어떻게 이걸 로컬 지역과 통합할 것인지 이 2가지 측면으로 이제 논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동학의 평화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로컬적인 차원의 이제 포지티브 피스의 관점이 훨씬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식민지 피식민지 문제랑은 이제 유럽에서는 그 문제에 포커스를 맞춰서 다루기 때문에 한국에서 저희가 한반도 이슈를 다루는 것처럼 여전히 식민지 피식민지 문제를 가지고 평화학의 관점에서 논의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평화 세션에서 그게 거의 한 70, 80%의 논의거리라고 현장에서는 그렇게 다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노예제도에 관해서는 이제 흑인 노예가 들어온 게 이제 백인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네, 이 역사에 대해서는 서구 사회에서는 논의가 많이 되었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백인 흑인으로 나눠서 좀 흑인 이제 소수자 아니면 흑인 이슈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다 보니까 백인 노예에 대한 이야기는 좀 더 덜 다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여기서는 이제 자국의 입장이다 보니까 좀 더 논의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자어로 되어 있는 거는 제가 이제 이거를 한글로 풀고 한글로 푼 거를 또 어떻게 영어 번역본으로 같이 가져갈 수 있을까를 이제 전환하는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 동학과 평화학이 어디서 만나는가가 제 논문의 첫 번째 섹션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섹션이 이제 어떻게 공통적인 그 공통적인 감각을 가지고 가는지, 또 이제 2번째 세션이 이걸 언어적으로 푸는 차원인데, 이제 아직 거기까지는 이제 들어가지 않아서 오늘 발제는 서론 부분이라고 제 논문의 서론 부분, 이것들이 어떻게 공통적인 감각으로 만나는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글로 푸는 작업과 영어로 같이 번역본으로 풀어가는 작업은 이제 제 논문의 본문에 이제 등장할 예정이라서요. 이제 다음에 그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에 말씀하신 이제 동학의 전통적인 용어의 현대화가 어쩌면 동학의 현대화의 백미가 되지 않을까. 아직 시도가 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 선생님께서 해주시면 아주 멋진 시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벌써 3시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고민과 또 고생을 해주신 이희연 선생님, 그리고 토론을 함께 해주신 의식전환연구소 최지영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다음 4월 달에도 또 원래 연구 발표회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일정이 확정이 되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